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농어촌공사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서류 전형은 공인어학성적 70점, 그리고 자격증 30점. 30점에서 행정은 10점이고요. 기술은 30점입니다. 가산점 4점으로 20배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시니까 자소서 잘 쓰셔서 꼭 면접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항목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공사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각 항목당 띄어쓰기 포함 400자 이상의 600자 이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농어촌공사 자소서에 유의사항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자 혹은 380자 정도 적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블라인드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기업명은 적는 것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기업명 자체는 적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농어촌공사의 자소서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그리고 응용력을 평가하려는 질문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질문.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농어촌공사의 비전과 핵심 역량을 연결하는 질문. 4번은 기존의 방식 이외에 더 좋은 방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도로공사의 항목과 비슷하게 큰 질문을 분할해서 이미 구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조건에 맞는 형식으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과업이나 프로젝트 수행 중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이나 과제를 어떻게 파악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2가지 사항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았던 과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문제점이나 도전 과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을 쓰기 위해 지식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4번과 겹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관습이나 관행을 깨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건축, 기계설비, 도시계획, 전기설비, 전산, 조경과 관련된 필요 지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영기획이나 전략 수립을 해봤다. 또는 자산관리나 예산관리 및 회계를 좀 더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이론으로 적용시켜 봤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활용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향후 직무 수행에 대한 경험의 활용 계획, 이 지시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래서 공사의 사업, 즉 어떤 사업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의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 기반 조성 및 유지 관리, 농촌 생활 개선, 그 다음에 농지은행 사업,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든지 지역 개발 및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직무로는 농업 기반 조성 및 유지 관리는 토목 수리 시설 관리, 농업용수 관리,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 설계, 환경 관리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농지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라든지 법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서는 저수지나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와 같은 농업 기반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여기에 내가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농지은행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통해 지원자의 협업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2-1번 지원자의 상대와 이해관계가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사례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나 예산, 기술적인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서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경청하고 상대방의 목표나 요구를 이해하고 상호 이익을 도출해내는 것, 이런 방법들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상호 이익을 찾는 협상을 실시했다라는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서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가 수용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써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당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즉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는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해서 작성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전으로는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1 해당 역량이 공사 비전의 달성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어촌의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안전한 자원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직렬마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직렬마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 및 시공 관리의 능력이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기계 설비는 농어촌의 기계 설비와 환경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도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 토목 쪽 같은 경우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과 계획 수립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국토 지역 계획 수립 능력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의 비전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와 자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 전략의 수립 능력이나 자산 관리 및 예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관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예산을 직접 짜봤다, 동아리나 동호회에서 직접 짜봤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공사 입사 후 해당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목표에 해당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설계 및 시공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서 선배 건축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를 직속적으로 학습해서 디지털 설계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서는 감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공사 내 전력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서 최신 기술을 학습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조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조경 설계를 위해서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또는 생태계 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환경 보전 및 조경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설계 트렌드를 학습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경영 기획 같은 경우는 경영 전략 및 자산 관리 능력을 위해서 프로젝트 및 자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재무 및 경영 전략 관련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관습이나 관행을 깨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나 접근을 시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대한 문제인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운 점을 중심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습이나 관행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늘 얘기를 했듯이 기존 방식이 문제점을 초래했거나 이를 위해서 현장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을 구체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누구와 협력했는지, 어떤 도구나 기술을 사용했는지,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수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소통의 폭을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기에 대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서 어떠한 가치를 알게 됐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굉장히 많이 써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과 3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1번과 3번에 좀 힘을 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자소서 항목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콘텐츠를 제가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아주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